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집 앞에 나와서 아주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 또 꽃봉오리가 많이 맺혔죠. 그래서 참 봄이 온 기분이 듭니다. 이제 이 꽃도 뭐 얼마 안 가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될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 독자가 보내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분은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지금 회사원입니다. 그리고 지방대 컴퓨터학과를 나온 분인데 현재 직장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해 오셨는데, 이분이 가진 재산, 그동안 뭐 회사를 5년 가까이 다녔는데 모아놓은 돈이 한 5천, 6천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된다고 그럽니다. 그랬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경력도 있고, 또 이분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대 컴퓨터학과를 나왔지만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거기서 장학금도 받고, 또 졸업할 때는 아주 뭐 수석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갖고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, 이게 두 번째 직장인데 일은 힘들고 뭐 컴퓨터 계통이 다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뭐 오버타임도 따로 없고, 뭐 어떤 때는 밤을 새는 일도 흔하고, 그리고 또 그래도 뭐 참고 다닐라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좀 이번 코비드 19 사태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서 불안하다. 그래서 이분이 제게 상담해 온 내용은 자기가 그동안 뭐 모아놓은 거 안 쓰고 안 먹고 그거를 털어서 미국 유학을 가서 새 출발을 해보고 싶다. 그런데 불안하다. 첫 번째는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. 특히 뭐 미국에서 외국인 취업을 뭐 막는다,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. 그리고 뭐 영주권이 없으면 취직도 안 된다, 이런 뉴스도 나오고. 그래서 불안하다. 두 번째는 가서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나이는 이제 뭐 40에 가까워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적응을 하거나 취업을 할 가능성도 없어지고,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. 세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이 친구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누나인데 이제 시집을 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, 또 뭐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과연 미국에 꼭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,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사정으로 봐서는 뭐 자기가 그 회사에서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,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사 자체가 오래 생존할 것 같지가 않다.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.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,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. 그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미국에 와라.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받고,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오면 좋겠지만,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유학도 괜찮은 방법이다. 이 친구는 학사만 했기 때문에 아직 석사학위가 없죠.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 저도 나름대로 남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목표로 해가지고 유학을 오는 것도 괜찮겠다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물론 제가 이 친구한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것은 더 좋은 방법은 유학을 와가지고 그냥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라. 좋은 사람 만나서. 그러면 졸업할 때쯤 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 취직은 뭐 거의 100% 가까이 될 거고,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고, 또
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취직을 했을 때 그 고용주들한테서 눈에 안 보이게 착취당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친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. 근데 제가 이런 추천을 한 그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적어 봤습니다. 말을 하기 전에. 첫 번째는 장래성입니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정도 학력에 그 정도 경력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40대 정도 됐을 때 생활은 뻔한 것 같습니다. 뭐 어디 중소 소프트웨어 제조하는 업체에 가가지고 뭐 직급은 과장님 부장님 소린 들을지 모르지만 글쎄요, 뭐 장래성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겠죠. 특히 한국은 학력과 그 출신 학교에 대한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, 또 일단 처음에 취직을 할 때 무슨 소위 말하는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그런 차이도 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장래성은 미국이 훨씬 낫다. 특히 컴퓨터 계통은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이민을 제한하자 그래도 컴퓨터 계통한테는 따로 뭐 영주권을 주자, 이런 제안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. 컴퓨터하고 헬스 계통은 이런 시도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분야입니다.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사. 물론 뭐 한국이 잘 사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뭐 특별히 권유되진 않죠. 그렇지만 아니면 컴퓨터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그 영주권의 기회가 그래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. 그래서 장래성을 보면 미국에서는 뭐 보통 조금 경력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 10만 불 훨씬 넘어가죠. 그리고 또 공무원 잡도 많고, 그래서 뭐 그렇게 안정된 직장을 원하든가 아니면 도전적인 직장을 원하든가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삶의 질인데, 지금 이 친구가 뭐 소위 한국에서도 요새 왜 워라벨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. 밖에 나와 있었더니 지금 차들 지나가는 소리가 꽤 나는데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. 워라벨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그 워라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버타임도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, 미국에 만약에 유학을 해서 뭐 취직을 한다,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로서 취직을 한다, 이런 상황이 된다고 치면 그래도 뭐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있고, 그 다음에 일을 더하면 더한 데 대한 보상이 분명히 따르고, 그 다음에 뭐 주말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놀 수 있고, 뭐 한국에선 그 레벨에선 상상도 못했던 취미도 가져볼 수 있고, 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겠죠. 그래서 글쎄요, 조금 외롭고 힘들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좀 죄스럽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,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그 부모님들에게 보상을 할 방법이 있으니까요. 뭐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부모님들을 자기가 시민권을 딴 다음에 그냥 초청하면 되죠. 그래갖고 같이 살면 되죠. 어차피 뭐 부모님들이 한국에 산다고 그렇게 풍족하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같은 수입을 갖고도 그 미국에서는 더 높은 quality of life, 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.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.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쁜 이유일 수도 있는데, 한국에서 그분이 사는 한 영원히 명문대학 출신들한테서 그 열등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. 한국은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뭐 좋은 대학 한 번 나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울고 먹고 살죠. 그거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, 그러고 그 다음에 동창회 뭐 이런 데 또 가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또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, 명문대학 출신이라 그래도 또 얼마를 버느냐,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, 이런 데 따라서 열등감이 저절로 생기고요. 그래서 조금 지나친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열등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. 남하고 비교를 하니까. 그러니까 뭐
스카이 대학에 조금 좋지 않은 과에 나온 사람은 또 좋은 과 출신들한테 열등감을 갖고, 뭐 또 서울대학에 뭐 좋은 과를 나왔어도 거기서 또 어느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또 동기들한테 열등감을 갖게 되고,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새 출발을 한다 그러면 그런 열등감은 덜어낼 수 있겠죠. 또 하나는 뭐 미국에서는 한국의 어느 대학 출신이다 이런 건 전혀 상관을 안 하니까, 그거 뭐 상관해봐야 무슨 소용이 나요. 자기들끼리 미국에 와서 동창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최고야 그러고 사는 거지, 아무도 상관 안 하고,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그 사람의 실력만 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한국 사회에 살 때 가질 수 있는 열등감, 그거를 떨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내가 내 능력 발휘하고 내가 내 능력만큼 올라가고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고, 누구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, 뭐 10년, 20년, 30년 전에 다녔던 학교 이름 가지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또 기가 죽을 필요도 없고요. 그게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. 네 번째 이유는 좀 더 프랙티컬한 이유인데, 이 친구는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미고 싶어 합니다.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건데, 뭐 몇 번 결혼 상대자로 여자들을 사귀었는데, 그때마다 문제가 됐던 게, 이 친구가 뭐 이렇다 하게 가진 것도 없고, 또 부모들이 뭐 이렇다 하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, 뭐 이런 경제적 상황,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도, 본인 자신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가족을 만든다는데 크게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좋은 건 좋은데, 그래서 한 번 또 진짜로 심각하게 결혼을 생각했었는데 여자 측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기에는 그래서 미국이 더 상황이 낫지 않은가. 왜? 미국에는 사람이 서로 좋아할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고 마음을 먼저 보죠. 사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. 그리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, 또 이런 경우에는 또 뭐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많죠. 가까운 뭐 만약에 대도시 주변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뭐 한국 교회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나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뭐 얼마든지 기회가 있겠죠. 그래서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기는 미국이 훨씬 더 쉽다, 한국보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, 지금이 아니면 이 사람은 도전할 수 없다. 그렇죠. 한국에서 뭐 한 40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뭐 밥은 먹고 살고, 뭐 안 먹고 안 쓰고 돈 조금 모았다고 칩시다. 그러면 그냥 그 생활 아닙니까? 그거를 한번 깨고 새로운 환경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. 새로운 내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. 30대 초반 정도가 제일 좋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물론 뭐 빠를수록 좋긴 하지만, 물론 도전이라는 게 어렵습니다. 언어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성공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지금 안 하면 못하는 도전이죠. 그런 외국에서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거기서 살면서 또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꿈을 꾼다는 거는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 도전을 위한 기회다. 이런 기회가 왔을 때. 왜? 막상 뭐 어영부영 버티다가 이제 다시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고 쳐도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넘어가 버리고, 그럼 또 자기 경력을 낮춰서 다시 또 딴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, 그래봐야 그 회사 규모나 뭐 정도는 뭐 먼저 회사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고,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바꿔서 도전하는 거, 뭔가 좀 인생의 계기가 되는 면에 있어서 유학이나 혹은 이민이나 혹은 취업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기 본인 판단하기에 완벽한 건 아니어도 기본적인 영어, 특히 전공 영어는 좀 되고,
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,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나름대로 그 업투데이트 된 최신 어떤 그런 분야를 일하고 있고, 또 실용적으로도 사용되는 분야고, 그래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물론 뭐 미국에 누구든지 다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서 성공하는 건 아니죠, 절대로.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전공이 있다거나 자기 기술이 있다거나,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 밥의 그 나물로 계속 살 가능성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번 크게 시도해 볼 만한 일이죠. 그래서 제가 약간 보통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죠. 뭐 흔히 말하는 대답의 타입은 그때그때 달라요. 뭐 사람마다 달라요, 이건데, 이 친구한테는 그래, 너 한번 해봐라. 지금부터 준비해라, 빨리빨리.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이 친구가 내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고, 그 다음에 뭐 원서 내고 어쩌고 하면은 빠르면 9월 학기에는 미국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, 글쎄요,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이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 내 장래에 대해서 이번 코비드-19 사태를 계기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